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봤을 때 23강 이야기를 갖다 설명하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23강 이야기는 바로 탄력성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다. 그런데 수요와 그 다음에 이 소득의 탄력성, 수요가 소득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근데 이제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탄력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말은 대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차다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보완제냐, 그 다음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관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독립제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맥주와 커피의 경우는 맥주와 커피는 전혀 제품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커피와 프림처럼 뭐가 되느냐 보완제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대체 관계는 바로 교차 탄력은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두 가지, 그리고 독립제라는 무관한 관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서로가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수요에 대한 소득의 어떤 영향, 이럴 때는 제품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 각각 달라지지 획일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 정상제냐, 아니면 중간제냐, 아니면 열등제냐, 또는 일명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상제라고 얘기할 때 정상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입장에서 일종의 우수제와 열등제 중간 개념을 갖다 얘기할 때 중간제 이 내용을 갖다 얘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책에 따라서는 우수제, 그 다음에 중간제, 열등제 이렇게 구분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수요의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교차는 바로 제품에 대한 내용을 갖다 나타내는 데서 아까도 말했지만 대체제 관계, 대체제 관계를 갖다 얘기한다. 그래서 세 가지 관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에 대한 탄력성도 세 가지 관계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정상제냐, 중간제냐, 열등제냐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따져줘야 되겠고, 대체제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대체제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독립제냐, 아니면 보완제냐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져주자 하는 말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과는 달리 부호가 중요하다 하는 문제가 됩니다. 왜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가 되냐, 단순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는 바로 부호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경우가 각각 존재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일반적으로 등호를 얘기할 때 0보다 크다, 0과 같다, 그 다음 0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일어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제의 경우도 뭐가 되느냐 그러면 0보다 크다, 0이다, 그 다음 뭐가 되느냐 0보다 작다 한 세 가지 경우를 갖다 우리는 각각 뭐가 되느냐 수요에 대한 소득,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교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 가지 경우를 갖다 각각 분리하며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가격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잘 알지만 수요와 수요량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씁니다. 수요량, 수요 이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나의 뭐가 됩니까 가격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수요를 나타내는 관계에서 우하향하는 뭐가 되느냐 수요 곡선에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1과 2라는 두 가지 수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곡선이 존재한다. 이럴 때 우리는 각각 이 두 가지 변동은 뭐를 갖다 얘기하죠? 수요 변화를 얘기한다. 바로 1과 2는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수요량의 변화는 1의 곡선 속에서 뭐가 되느냐, 이와 A와 B처럼 이런 어떤 변동, 또는 아니면 여기에서 C와 D의 변동을 갖다 나타낸다. 이럴 때는 이건 뭐냐, 수요량의 변화다. 그리고 하나의 곡선 속에서 바로 A에서 B로 변동된다. 이럴 때는 이 수요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양적인 변화는 하나의 곡선 속에서 우리가 따져준다면 바로 수요의 변화는 뭐가 되죠? 곡선 자체의 변동을 갖다 나타낸 거. 1에서 2에 뭐가 되느냐 변화를 갖다 주도한다. 그럼 이건 바로 수요의 변화를 갖다 얘기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수요량에 대한 변화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곡선 속에서 A와 B처럼 이렇게 변동을 나타낼 때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1에서 2로 체인징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바로 수요의 변화를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조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를 갖다가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탄력성 문제를 갖다 우리가 구분해서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랬는데 바로 외에는 이 외라는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수요량을 얘기하느냐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느냐를 갖다 얘기하는데 그 이외에는 같이 혼용해서 써도 된다 이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부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부호는 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의해되느냐 부호에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수요와 가격 수요와 가격만을 얘기할 때 또 여러분 공급과 가격만을 얘기할 때 이건 뭐가 되느냐 하는 얘기를 갖다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죠. 수요와 가격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수요 가격이 높으면 수요는 작아지니까 뭐가 되느냐 바로 수요와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수요 곡선에서는 어떻게 되죠? 수요와 가격의 이야기는 서로가 뭐가 되느냐 요게 양이라면 요건 뭐가 되느냐 음이 되는 바로 여러분 역방향을 갖다 얘기한다는 얘기를 갖다 했죠. 역방향을 갖다 얘기한다. 근데 공급에 있어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급과 가격의 입장은 바로 정방향이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수요가 왜 되느냐 그러면 늘어나면 가격도 왜 되느냐 그러면 이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되겠죠. 공급이 늘어난다면 바로 뭐가 되느냐 공급이 늘어난다면 가격도 왜 되느냐 그러면 늘어난다. 바로 이건 정방향을 얘기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방향이다.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 그럴 때 바로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와 가격의 관계는 바로 역방향으로 간다라면 공급의 관계는 반대로 해야 되죠. 반대로 뭐가 되느냐 정방향으로 바로 가격이 높으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은 입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단 여기서 수요량의 변화를 갖다 나타낼 때의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바로 경우의 수를 갖다가 양이냐 음이냐 영이냐 뭐 이 세 가지 경우를 갖다 우리가 따져야 된다 하는 말을 갖다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수요와 가격과의 관계는 역방향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공급과 가격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그럼 정방향이다 하는 말을 갖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수요냐 아니면 수요량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각각 소득에 대한 경우는 서로가 소득이 어떻냐 하는 영향을 갖다 얘기할 때는 바로 양수 그리고 영, 음수가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 경우는 각각 의해야 되는데 그럼 역시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수요량의 변화를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수요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는 이제 곡선 속에서 우리가 따져주느냐 곡선 자체가 변경되느냐에 따라 수요량은 바로 여기서 A에서 B 그 다음에 1에서 2가 되는 건 수요의 변화를 갖다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거 이외에는 같이 사용한다. 수요량이냐 수요의 변화냐 이걸 갖다 혼용해서 쓰는데 요 소득의 탄력성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수요의 일종의 뭐가 되니까 교차 탄력성 소위 말해서 어떤 제품의 보완 관계를 갖다 얘기하는 대체제냐 그 다음에 아무 무한제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보완제냐 여기에 따라 각각의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수요량과 수요를 갖다 같이 얘기하는데 단 요거만은 탄력성을 얘기할 때만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우수제냐 열등제냐
이제 보통제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고, 대체제의 경우도 이제 대체제냐 보완제냐 무관제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하여서는 뭐가 되느냐, 부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그런 내용을 갖다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자 이거죠. 맨 먼저 뭐가 되느냐, 수요의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소득의 변화가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분리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수요에 대한 소득에 대한 탄력성,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각각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소득의 변화율에 대하여 수요량의 변화가 어떠냐. 만약 여러분들 정상제다 그럴 때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형태를 취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열등제의 경우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는 줄어든다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냐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얘기할 때,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제품이 정상제냐 중간제냐 열등제냐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는 얘기를 갖다 설명하고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정상제의 경우는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이 델타 소득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델타 뭐가 되느냐, 수요량은 뭐가 되느냐, 그럼 늘어날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가 된다라고 말하고, 여기는 0의 관계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거다. 열등제의 경우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죽는 영향을 갖다 줄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 이걸 갖다 잠깐 읽어본다면, 정상제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하는 재화이므로 바로 소득의 탄력성은 0보다 큰 바로 플러스를 갖다 나타내게 되고, 이에 비하여 열등제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마이너스를 갖다 나타내게 된다. 그 다음에 중간제의 경우는 영향을 갖다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쌀 같은 거는 소득이 늘었다고 밥을 먹고, 소득이 만약 예를 들어 준다 그러니까 밥을 굶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무관한 탄력성은 0이라고 봐도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소득의 변화분해,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델타라는 개념을 갖다 반드시 알게 됩니다. 변화. 여기 또 예를 들면 수요량의 변화를 갖다 나타내는 델타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며 정분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알아두고, 그래서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우리는 봤을 때 뭐가 되냐, 0보다 클 수 있느냐, 0보다 작으냐, 0이 있냐 하는 경우를 갖다가 세 가지 경우를 갖다 우리가 대비하면서 제품은 석유, 쌀, 연탄 그렇게 비유를 해놨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생필품의 경우를 갖다 대비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보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교차라는 말은 바로 대체한다는 얘기를 갖다 나타내죠. 교차에 있어서는 바로 대체했을 때 일종의 뭐가 되느냐, 대체제냐.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맥주와 여러분들 바로 똑같은 맥주지만 오비 맥주냐 하이트 맥주냐는 똑같은 맥주에서 서로가 대체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립제는 맥주와 커피의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이제 커피에 대한 프림은 너무나 잘 알지만 보완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반드시 커피에는 프림이 있어줘야만 뭐가 됩니까? 보완적으로 있어줄 때만이 자기의 기능을 갖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제. 그래서 우리가 제품에 대한 교차 탄력성의 개념도 역시 세 가지다 이거죠. 마치 우리가 앞에 소득에 대한 변화를 갖다 나타낼 때, 소득의 변화를 나타낼 때 우리가 얘기하던 뭐가 됩니까? 정산제냐, 중간제냐, 열등제냐를 갖다 나타내듯이 여기도 교차 탄력성의 경우는 대체제냐, 독립제냐, 보완제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똑같은 맥주의 경우는 대체제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서로가 Y제가 변하면 X제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맥주나 커피는 뭐가 되느냐, 아무런 관계없는 무관제, 독립제라고 말하죠. 이때는 맥주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커피가 더 늘어날 리가 없고, 커피가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맥주가 더 늘어날 리가 없다 보니까 0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커피와 프림의 경우는 커피가 있을 때는 반드시 프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되죠. 보완제의 경우는 오히려 커피가 만약에 늘어난다, 이런 프림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커피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여기도 같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XYJ의 바로 제품의 가격이 주면 XJ에 뭐가 되냐? 바로 영향을 주는 보완 관계가 된다 하는 말을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대체제의 경우는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YJ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XJ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전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YJ가 감소되면 오히려 XJ는 플러스 될 것이다. 왜? 서로가 봤을 때 대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수요의 교체 탄력성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0보다 크냐, 양이냐, 아니면 여기는 뭐가 되냐, 음이냐, 무관할 때는 0이다 하는 말을 갖다 설명하며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교차 탄력성이라는 말을 갖다 쓸 때 교차 탄력성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어떤 제품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일 때는 양수, 독립제의 경우는 0, 그 다음에 보완제의 경우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주면서 이야기를 갖다 생각해 가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정리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실제 문제를 갖다 풀어보며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A 부동산은 바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에 대하여 0.9, 그래 가격 탄력성이 0.9다 이거죠. 그 다음에 0.5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탄력성은 0.5라고 줬다. 그럴 때 가격이 2% 상승한다면 소득이 4% 증가할 경우에 A 부동산의 전체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9와 0.9와 0.5가 될 때 부동산 2%가 상승한다면 왜 되느냐 하는 관계를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갖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자. 수요와 가격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 가격의 변화율 분의 가격의 변화가 얼마 일어났죠? 2%가 가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델타. 그럼 이제 수요의 변화가 얼마냐를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수요 변화가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캐션 마크 얼마냐 하는 걸 갖다 묻고 있다는 이야기가 수요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 1.8% 감소한다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죠. 1.8% 감소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에 대한 소득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수요에 대한 소득, 수요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라 할 때 역시 소득의 변화량 분의 소득의 변화가 얼마 나왔느냐? 4%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수요량의 변화를 갖다 나타내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역시 우리가 봤을 때 캐션 마크가 되고 여기는 얼마 되느냐? 바로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2%가 된다. 하는 여기는 1.8%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 전체 변화는 얼마냐? 2%와 1.8%의 얘기를 나타내니까 궁극은 0.2%만큼이 어떻냐 그러면 바로 증가를 갖다 나타낸다.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2%의 증가와 1.8%의 감소를 갖다 나타내는 차이, 디퍼런스를 갖다 얘기하는 그 차액을 나타내는 차액은 바로 어디 되느냐? 0.2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드려서 여기에 정답은 바로 0.2가 정답이 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답을 달아주면 된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은 어떠냐? 그럼 교재 내용을 갖다 쭉 연결했고 이제 다음 교재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중간중간 제가 가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료를 갖다 나타내는 바로 요약서 속에서 챕터 3에 보면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쭉 연결하게 됩니다. 이 탄력성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챕터 3의 탄력성. 앞에서부터 계속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올려놓았지만 바로 챕터 3의 탄력성을 갖다가 이제 중간에 끼우면서 바로 우리가 같이 진행을 갖다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드리며 항상 여러분들이 본수업의 교재와 그리고 뭐가 되느냐 부동산에 대한 요점 정리를 갖다 올려놓은 이야기를 갖다 같이 겸비하면서 참고하면 교재 내용을 쭉 가다가 한 번 정도 뭐가 되느냐 서머리 요약하고 또 쭉 가다가 서머리하며 전체적으로 왜 되느냐 그럼 여러분 완성을 갖다 기획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챕터 3의 탄력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챕터 3의 탄력성 여러분이 아마 요점 정리를 갖다 올려줬던 거 같이
본 교재와 같이 요약서의 목차에 따라 같이 중간중간 삽입하며 진행을 갖다 한다라고 예고를 했죠.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 같이 한번 뭐가 되느냐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올려놓은 자료를 보며 생각을 하자 하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앞쪽에 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 서브노트, 소위 여러분들 자료를 갖다 올려놓은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챕터 3에서 탄력성에 대한 부위를 갖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교과서 내용과 더불어 교과서 이외지만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배웠죠. 바로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델타 부위에 대하여 수요량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원래의 수요량이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동률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수요의 변화를 갖다 내는 변화율이 되겠죠. 반면에 가격의 변동률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래 가격분의 가격의 변동이 얼마냐, 델타가 얼마냐, 여기도 델타가 얼마냐. 그래서 수요량분의 델타를 갖다 이야기하는 변화율을 갖다가 변화율과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잘 알고 있는 뭐가 되죠. 바로 탄력성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바로 가격이 얼마나 변했느냐, 왜냐하면 원래 바로 가격에다가 바로 가격의 변화율을 갖다 나타내는 내용이죠. 원래의 수요에다가 수요가 얼마 되느냐. 그래서 바로 수요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 수요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 요 바로 수요의 변화를 갖다 나타내는 델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가격을 갖다 나타내는 바로 델타 가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델타는 보통 경제학적으로 바로 전분을 얘기하는 변화분을 얘기한다.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수요가 어느 정도 변했느냐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델타로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바로 그림을 갖다 그려서 우리가 쭉 본다면 그림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쭉 가는 거,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어떤 거라면 완벽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탄력성을 나타낸다. 왜? 델타다 이거죠. 무한정이다. 가격이 똑같은데도 변하고 급신적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수요의 변화를 갖다가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되느냐, 영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정분이 영리다. 여기는 바로 무한대라고 보면 영리된다. 이럴 땐 뭐가 되느냐가 말은 완전 어디 되느냐,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이라는 얘기를 갖다 쓸 수가 있죠. 바로 영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뭐냐, 무한대가 될 땐 무한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 곡선 속에서 수요의 기울기가 완만하냐 급하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각각 얘기를 갖다 하는데, 무한대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죠. 비탄력.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한대가 되면 완전 뭐가 되느냐 그러면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완전 탄력적은 바로 무한대를 나타낸다. 바로 가격의 변동이 없어도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 가격의 변동이 전혀 요동하지 않은 비탄력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죠. 요 두 가지, 영이냐 무한대냐, 영이냐 무한대냐. 바로 무한대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수평적으로 얘기하고 얘는 수직이 되는 거 이야기가 되죠.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수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완만하냐 급하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봤을 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는 얘기를 갖다 쓸 수가 있죠. 완만하다 그러면 탄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급하다 그럴 때는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옆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이야기는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내용을 갖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바로 수요가 될 때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되느냐, 총 지출과 수요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위 탄력이라는 말을 갖다 쓸 때가 있습니다. 단위 탄력적이다. 앞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완전, 바로 수평이 될 때는 완전이죠. 무한대를 얘기하고 완전 탄력입니다. 수직이 될 때 0을 갖다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완전 비탄력이 되죠. 그다음에 단위 탄력이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이 그림 속에서 본다면 이거 뭐가 되느냐, x의 변동량 분의 y의 변동량이 뭐가 되느냐, 똑같다. 똑같다. 1이다.
이럴 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그럼 바로 잘 알고 있는 뭐가 되죠? 그렇죠? 단위 탄력이라고 얘기하더라. 단위란 말은 바로 델타의 늘어난 x와 델타의 y가 어떠냐 그럼 같다. 이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내용속을 얘기한다 그러면 단위 탄력이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세요. 우리가 옆으로 쭉 가는 거 그럼 뭐냐? 바로 무한대를 얘기하죠. 수직이 될 때는 이건 뭐가 되느냐? 완전 비탄력이죠. 단위 탄력은 x와 y의 크기가 어떠냐? 평등하게 나갈 때 이걸 갖다 단위 탄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표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만하냐 급하냐 여기에 따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쪽에서 응용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 된다면 수요 가격의 탄력성과 소비자 지출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를 얘기하자. 그렇죠. 우리가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럴 때는 소비자의 총 지출과 그리고 뭐가 되느냐 기업의 뭐가 되느냐 총수입의 관계는 이퀄의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우리가 궁극은 시장의 수요량에다가 Q에 대하여 바로 가격을 갖다 곱한다. 한마디로 하면 P 곱하기 Q를 갖다 얘기한다. 가격과 수량. 가격과 수량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과 수량을 곱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됩니까? 얻어지는 이익의 총 지출 총 수입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탄력적일 때, 탄력이 작을 때, 1일 때 이걸 갖다 세 가지 경우를 갖다 우리가 보자 이거죠. 그러면 1보다 크다 그럴 땐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1보다 작다 이럴 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탄력이 어떻습니까? 적다는 얘기가 되죠. 이럴 땐 단위 탄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갖다 얘기했는데 이때는 가격이 상승할 때 총수입이 감소가 가격 하락할 경우에 총수입의 증가를 갖다가 뺀 만큼이다. 여기 바로 오히려 이해되죠? 가격이 상승되어서 여기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총수입이 이해되죠? 감소가 되고 여기는 총수입이 증가되는데 오히려 수입이 감소가 앞서더라. 이거는 왜 되느냐 그러면 같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때는 이때는 0이 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똑같다. 요 0이 될 때는 똑같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는 왜 되느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때 수입이 오히려 바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의 수입보다는 어떠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적다 하는 경우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종의 단위 탄력이 1보다 크다. 그럴 때 수입이 감소되고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입이 증가되는데 감수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반대 경우로서 수입이 증가가 오히려 총수입의 감소보다도 크다. 이쪽이 크다는 얘기를 얘기하죠. 이쪽이 크다는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크냐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쪽이 크다, 이쪽이 크다 이야기를 우리가 바꾸고 있다는 얘기를 알아두고 만약에 단위 탄력적이다 그럴 때는 총수입과 총수입이 뭐에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불변하게 된다는 얘기를 설명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적어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수요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뭐냐 바로 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수요가 탄력적이라 그럴 때 어떤 경우냐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체재가 많다. 그럼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대체재가 많다는 건 바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기 때문에 탄력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 전체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크다. 크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생활의 필수품의 경우는 비탄력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건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수요의 어떤 변동을 갖다가 비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살값이 비싸도 밥을 먹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사치품의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필품의 경우는 비탄력적이라면 사치품의 경우는 탄력적이다. 또 단기적으로 왜 되느냐 비탄력이면 장기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하거나 뭐가 되느냐 용도 정한을 용할수록 어떠냐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거부동산보다는 일반 뭐가 되느냐 공업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다. 이건 바로 주거는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의 경우는 비탄력적이라고 본다면 상업이나 공업이나 이런 부동산은 더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득에 대한 탄력성은 어떻게 되느냐 즉 우리가 봤을 때 제품에 대한 소득의 탄력성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정상제냐 열등제냐 중립제냐 앞쪽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정리를 한번 하죠. 소득이 증가되면 이건 수요량도 증가한다. 바로
우수제 또는 정상제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는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열등제 경우는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감소된다. 반대 방향으로 가죠. 바로 불변이다. 변화가 없다. 영영 변화가 없다 하는 이야기로 앞쪽에 얘기했던 이야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탄력성이라는 말은 수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아니면 독립제냐에 따라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를 앞쪽에 언급했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서머리를 해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의 변화율 Y의 가격의 변화가 X의 뭐가 되냐 수요량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대체제의 관계는 오히려 Y제가 상승하면 X제도 같이 증가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완제의 경우다 그럴 땐 보완제는 뭐가 됩니까? Y제가 상승하면 바로 수요는 감소된다. 보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독립제가 될 때는 아무런 변화를 갖다 주지 않는 불변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의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보완제의 경우는 역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변의 경우는 뭐가 되죠? 독립제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보죠. 공급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공급량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이해되느냐. 그래서 공급과 가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같은 방향, 플러스의 방향이라고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공급량의 변화에 분해 가격의 변화에 분해 공급의 변동분에 원래 공급량을 갖다 의했느냐. 그래서 원래 공급량에 원래 뭐가 됐냐 변동분 그리고 얘들은 원래 가격의 변동분 가격의 변화에 어느 정도 바로 공급이 변화하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공급과 가격에 대한 변화는 알지만 뭐가 되느냐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럴 때 수직을 얘기한다. 그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비탄력적의 급한 상태를 얘기한다. 그다음에 단위 탄력은 바로 똑같은 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 요거는 완만한 탄력을 얘기한다. 그리고 수평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잘 알지만 수직의 경우는 바로 완전 비탄력이면 여기는 완전 탄력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는 거. 그 사이에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의 탄력의 크기를 갖다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최종 정리를 하는데 앞쪽에 배웠던 이야기에 대한 스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생산량이 증가될 때 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될 때는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다. 기술의 향상이 의되는 빠르게 변할 때도 탄력적이다. 우리가 단기는 비탄력이라면 장기는 어떠냐? 비탄력적이다. 공급면에서.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게 되면 탄력이다 이거죠. 생산의 소요 시간이 길수록 이르냐 비탄력적이라면 우리가 봤을 때 소요 시간이 길다. 그럼 비탄력적이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 용도에 대한 뭐가 되느냐? 법규가 적으면 탄력적이다. 그러나 만약에 법규가 많으면 비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죠. 신규 공급이 어디에 되느냐? 나올 때는 비탄력적이라면 재고에 대한 뭐가 되느냐? 공급은 탄력적이 되는 반대적 개념을 가진다는 얘기를 설명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까지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며 요약 부위를 한 번 더 앞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중요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특징에 대하여 본 교재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촬영을 직접 진행하고 대표로서 또 이제 강연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선생님들을 많이 도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다소 늦지만 제가 끝까지 여러분이 시험에 지장이 없게끔 체크를 해나가겠다 그런 것도 아시면서 다소 양해를 갖다 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들마다 촬영할 때 한강 한강의 애정과 열정을 가지며 선생님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위가 미비된다 그럴 때는 그 부위를 갖다 반드시 채우며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이 재능 기부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 진행을 제가 직접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찍는 과목에 대해서는 시간이 밀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며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가겠다는 이야기를 들며 항상 파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합격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24강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